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출 5번 문제를 통해서 법률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규정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시문 보실 때 요건에 물결 치시고 효과에 밑줄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결 부분은 저는 형광펜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1조 보시면은 유실물의 습득자는 유실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효과 부분에 밑줄을 그면요. 여기 이제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쵸? 그리고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가 부과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 2항 보시면은 유실물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된 경우, 어떤 경우, 요건이라고 그냥 보시고요. 신고 및 제출된 경우, 경찰서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 신고 및 제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왔습니다. 자, 제3항 보시면 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하나 경찰서장은 제출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당한 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조 보시면은 유실물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 효과죠.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가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의 제출 교부 및 가치 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습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례 보시면은 2020년 1월 13일에 갑은 자기 소유의 염소 A를 팔러 시장에 가던 중에 A가 달아나자 뒤쫓다가 놓쳤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14일에 을은 길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A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을은 경찰서에 A의 습득 사실을 알리고 A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2020년 1월 24일 지역신문에 A의 발견 및 보관 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자, 이거 독해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해봤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쾌하게 요건과 효과 위주를 체크를 하면서 읽으시고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선지 판단을 하실 때 이 얘기와 관련된 그 법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셔서 구체적인 판단을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읽으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찰 유실물에 대한 기본 법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스피디하게 제시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도 말할 것도 없죠. 자, 1번 선지 보시면은 경찰서장은 을에게 A를 보관하도록 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없다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이쪽에 이제 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찰서장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보관하도록 명할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지금? 뭐 어떨 때는 안 돼요?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겠죠. 지금 을 같은 경우에 1월 14일에 지금 A를 발견했는데 경찰서에 이제 알리고 제출한 게 언제죠? 1월 23일에 알리고 제출하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제1조 1항 보시면은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위반했으니까 을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조 3항 보시면 어때요? 경찰서장은 이걸 이제 명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서장이 을에게 유실물을 보관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 보시면은 갑이 2020년 4월 14일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A를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데려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어떤 것과 관련된 조문인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1조 2항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경찰서장은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경찰서장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정당한 소유자였던 갑은 경찰서장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소유권 변동이 언제 생기나요? 여기 보시면은 2조죠, 2조. 유실물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간이 언제부터 3개월이죠? 이 공고 후부터 3개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1월 24일에 공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4월 14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이 지나기 전인 거죠. 그러면 아직은 소유권을 습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경찰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여전히 갑인 상황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이 요구한다면 A를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3번 보시면은 갑이 2020년 4월 14일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A는 2020년 1월 14일부터 을의 소유가 된다. 자,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찾으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소유관계는 습득자가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을이 이 습득한 때 1월 14일이죠. 1월 14일에 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1월 14일부터 을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갑이 2020년 4월 30일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을은 갑에게 A의 상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 나오죠? 여기 3조에 나오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 되는 거예요? 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에게 이 유실물의 제출, 교부 및 가치 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가 안 돼요. 다만 이제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습득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날짜가 4월 30일이잖아요. 아까 전에 3번 판단할 때 3번이 아니죠. 2번 판단할 때 이 습득자가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공고 후부터 그쵸? 공고 후부터
2조 1항 보시면 공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날짜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이니까 공고가 1월 24일이었죠. 3개월이 경과했죠. 그렇죠? 경과해서 습득자인 을이 유실문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제3조의 단서 부분을 보시면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습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이제 소유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습득자의 을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 선지 보시면은 갑이 2020년 4월 14일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서장은 갑에게 A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소비한 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왔죠.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A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제3조에 뭐가 나오나요? 제3조에 이 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경찰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장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관자인 거죠.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경찰서장이 보관자로서 A에게 그 사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자, 지금 보면은 A 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쵸? 포기한 건데 근데 지금 제3조 같은 경우 보면 결국은 어때요? 이 보관자는 유실물의 제출 교부 및 가치 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죠. 그러면은 근데 이 소유자의 지금 결국은 갑은 이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이 갑이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제2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고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이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유자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명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관자인 경찰서장은 소유자인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